안녕하세요. 오늘은 4-1-2단원 240페이지입니다. 전기에너지의 수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습하겠는데요. 저항의 연결과 ohm의 법칙에 대해서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저항의 연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이 있죠. 자, ohm의 법칙은 뭐가 있나요? ohm의 법칙,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하고 전압에 비례한다. 바꿔 써보면 V는 I, R. 이게 ohm의 법칙입니다. 자, 그러면 직렬 연결. 자, 전류가 플러스 극에서 나와서 한 바퀴 도는 동안에 전류가 갈라진 길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똑같다? 직렬은 전류가 같다. 자, 병렬은 18V가 3ohm과 6ohm에 걸려 있는데요. 윗길로 갈 때도 3ohm 저항 한 번 통과하고 아랫길로 갈 때도 한 번 통과하니까 병렬은 전압이 같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해볼까요? 3ohm과 6ohm이 직렬 연결되어 있으면 저항이 길어지니까 몇 ohm이 되나요? 총 그렇죠. 두 개를 더하면 9ohm이 되니까 전류를 구해보면은 I는 R분의 V 9ohm분의 18V 하면 2A가 나오겠죠. 즉 3ohm에도 2A가 흐르고 6ohm에도 2A가 흘러갑니다. 여기도 당연히 2A가 흘러가죠. 그러면 걸리는 전압 V는 IR 해보면 3ohm에 6V가 걸리고요. 자, 6ohm에는 그렇죠. 12V가 걸립니다. 6V와 12V를 더하면 18V가 되겠네요. 병렬을 볼까요? 전압이 같다 그랬어요. 18V가 3ohm에도 18V, 6ohm에도 18V. 그럼 몇 암페어입니까? 여기에 6A, 여기에 3A. 3A와 6A가 만나서 총 전류는 9A가 되겠고요. 자, 여기도 9A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이 둘 관계 여러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은 먼저 전력인데요. 전력은 P, 파워라고 우리가 합니다. 파워인데, 자, 힘은 F죠, force. 전력은 파워. 파워는 뭐냐? 전력은 단위 시간, 몇 초죠? 그렇죠. 1초 동안 소모되는 전기 에너지를 전력이라고 합니다. 자, 단위는 와트를 씁니다. 와트. 여러분 들어봤죠? 자, 형광등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형광등이 만약에 10W다. 그러면 1초에 10J의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뜻입니다. 자, 전력의 공식을 알아보면은 중요합니다. 전력은 외워야 되겠죠. VI. I 대신에 IR을 넣어보면 아니요. I 대신에 R분의 V를 넣어보면 R분의 V 제곱. 그리고 I 제곱 R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세 개의 공식은 여러분이 반드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알면 ohm의 법칙을 쓰면 나머지 두 개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력 수송과 손실 전력을 볼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발전이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이 발전소에서 경문고까지 전기를 보내주는데요. 자, 여기서 보내주는 전력을 송전 전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걸 송전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전선이에요. 전선인데, 자, 전선에는 저항이 있습니다. 초전도체로 만들지 않으면 저항이 있어요. 전선의 저항을 스몰 r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흐르는 전류를 I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전선에 저항이 있고 전류가 흐르면 바로 열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을 손실 전력이라고 합니다. 손실 전력의 식은 우리가 델타 P라고 써보면 I 제곱 R 여기서 세 번째 식에다가 송전선의 저항을 넣은 그 값으로 계산을 합니다.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송전 전력을 100을 생산했다고 봅시다. 보내줬어요. 그런데 손실 전력이 만약에 10이었다. 손실 전력이 10이면 경문고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용 전력은 얼마가 남나요? 100에서 10을 빼니까 총 그렇죠.
90밖에 남지 않은 거죠. 10을 까먹은 거예요. 그러면 손실 전력이 커지는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당연히 큰 게 나쁘겠죠. 예, 그래서 손실 전력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저항을 줄이면 됩니다. 저항을 줄이려면 전선을 바꿔야 되겠죠. 전선을 종류를 바꾸든지 아니면 전선의 길이를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길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굵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는 전선을 교체하지 않으려면 전류를 줄이면 됩니다. 자, 전류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자, 여러분 전력 공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P는 VI. 여기에서 전류만 줄이면 전력이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은 에어컨을 못 켜요. 예. 그러면 전력을 일정하게 하려면 I를 줄이는 대신에 뭘 높이면 됩니까? 그렇죠? 전압을 높이면 되죠. 자, 전류를 줄인다는 얘기는 전압을 높여주면 전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똑같은 전력을 공급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손실 전력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저항을 줄이고 전류를 줄이면 되는데 전류를 줄이려면 전압을 그만큼 높여줘야 전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변압기를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전압을 높이거나 낮추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데요. 자, 변압기의 구조를 보면 1차 코일과 2차 코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가문수가 N1, N2가 있어요. 그리고 1차 코일의 전압을 V1, 2차 코일의 전압을 V2라 그러면 자, 어떻게 되냐면 1차 코일에 교류가 흘러가죠. 그러면은 전류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러면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어요. 이렇게 갔다가 반대로 갔다가 자기력선의 방향이 계속 바뀌죠. 그때 1차 코일을 통과하는 자속을 파이 1, 2차 코일을 통과하는 자속을 파이 2라 그러면 이상적인 경우에 이 철심 안에서 자속이 움직인다고 가정하면 똑같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변화량도 똑같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변하면은 자, 선생님이 뭘 쓰는지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자속의 변화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종이 치네요. 예. 여기는 자속의 변화가 똑같다. 그리고 여러분 패러데이의 법칙을 보면 이렇게 있죠? 여기에서 요게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1차와 2차가. 그러면 남은 건 뭐예요? 그렇죠. N은 뭔가요? 도선의 감은 수가 되겠죠. 그래서 전압 V는 바로 N에 비례한다. 즉 감은 횟수에 비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V1 대 V2는 N1 대 N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력 손실이 없을 때 전력 손실이 없다는 얘기는 공급해준 전력 1차 코일에 공급해준 전력 P1과 2차 코일에 전달되는 전력이 손실이 없으니까 두 개가 어떻겠어요? 주는 것과 받는 것이 똑같다. 전력식 다시 한번 볼까요? V1, I1은 V2, I2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V1 대 V2를 계산해 보면 자, V1이 분자에 있고 V2를 분모로 옮기면 그렇죠. I2, I1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변압기의 관계를 여러분이 두 가지만 알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생각해보기 전력 손실을 줄이는 구체적인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두 번째로 전력 손실의 식에서는 우리가 I제곱 R만 썼죠. 왜 VI, R분의 V제곱은 못 쓸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밀양 송전탑 사태라고 혹시 들어봤습니까? 밀양에서 송전탑으로 좀 분쟁이 있었는데요. 그거를 우리가 과학적 방안으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어떤 피해가 있는지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